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네이션스 리가 오늘 많죠. 유럽 네이션스랑 북중미 이제 1위, 2위, 3위, 4위 싸움 있기 때문에 그거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축구 뭐 무난하게 뭐 좋아 보였던 경기. 북마켓은 뭐 2마인까지 했죠. 2마인까지 하고 마인승 됐고, 노르웨이 경기도 뭐 대학살 마인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이겨줬고, 그다음 웨일스도 막판에 넣으면서 또 마인 해줬고, 그래서 뭐 별점 높은 경기, 메인 플러스 알파 잘 들어왔다. 근데 뭐 체코는 뭐 낑낑거리면서 겨우 한 점 차 승리. 몬테네그로 또 지브롤터한테 골 먹히는 건 또 처음 보네.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나, 그래도 별점 높게 줬던 거 더 잘 들어왔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국야가 시작했잖아요. 국야가 시작했는데 어제 국야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농구도 어제 LG 경기 5 받고, DB 풀 받고, 손호도 승 받고, 국야 LG 승, 스풀, 삼성 승, 하나 풀, 기아 승, 승패 라인 다 맞았는데 하필 언어보로 좀 가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야구도 생방송에 오시면은 국야, 일야 다 분석해드리니까 생방송에 오시면 볼 수 있다. 영상에는 야구는 안 올라가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야구가 이제 배트맨의 이제 5이닝 기준으로 승무패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생방송 오시면은 어제 이제 첫 게시였는데, 그래도 이 두 경기는 무승부가 뜨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이제 생방으로 알려드렸거든요. 한 개의 배당이 뭐 5배 이상 되잖아요, 다. 그래서 어제 LG는 뭐 폭발 났긴 하지만 두산 경기는 이제 막 그 5회 말에 그래도 4대4가 만들어지면서 5.4배 들어왔죠. 그래서 생방송 오시면은 이런 이제 야구 전반전 무승부 나올 것 같은 팁 드리거든요. 오늘도 하나 드렸거든요. 오늘은 한 개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듯.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뭐 무농사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오늘 방송 한 번이면 낮에 무농사 했냐고요? 아까 줬잖아요. 야구 줬잖아, 야구. 몇 시에 하나요? 뭔 말이에요, 이게? 몇 시에 하냐는 게 뭔 말이에요? 평일은 이제 야구 시즌이니까 1야가 들어오면은 한 5시에 해야겠죠. 6시 이제 야구 시작이니까.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12시에서 뭐 1시 사이에 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은 뭐 7시에서 8시. 그렇게 보시면 될 듯. 됐죠? 조지아 대 아르메니아인데, 일단은 지금 조지아가 지난 경기 3대0으로 대승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오늘 뭐 저도 2대0을 줘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 근데 이제 뭐 실력 차가 뭐 좀 났었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골도 많이 넣고 이겼다는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과거의 나폴리 에이스, 현재 뭐 파리로 간 휘비츠까지도 오늘은 복귀를 하기 때문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홈팬들 앞에서 그래도 좀 써주겠죠. 그래서 이기면서 또뭐 승강전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느낌. 그래서 뭐 어차피 이 경기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 소속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겠죠. 아르메니아는 오늘 뭐 공격도 하나 결장에다가 수비도 하나 또 추가로 결장하고, 그리고 감독 바뀐 효과가 뭐 없네요. 조지아 승 복귀요. 다음에 오버보고. 그리고 즐겨찾기 하시면 돼요. 즐겨찾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헝가리. 헝가리 대 이제 티르키예인데, 헝가리 쪽이 오늘 주전 수비수 나기, 그 다음에 세페르 주전 미드필더 추가로 결장하네요. 그 다음에 살라이는 뭐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티르키의 주전 키퍼 결장하고, 미드의 코쿠가 추가적으로 빠지고, 기존의 뭐 악군, 아이안 뭐 이런 애들과 이제 일마즈도 지난 경기 나왔는데 오늘 다시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둘 다 좀 전력적인 누수가 생기긴 했어요, 지난 매치업과 비교했을 때. 근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은 티르키에는 이제 레알의 이 서브 공격수 젊은 길러가 오늘 복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낫지 않나. 헝가리가 좀 얕은 스쿼드기도 하고 주축들이 몇 명 빠진다면 좀 더 거슬리고, 근데 그래도
홈이고 티르키예 아시다시피 원정 가면은 벌레 팀이 돼버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1차전을 이제 3대1로 이겨왔고 좀 여유롭게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결정적인 측면에서도 기대치가 그래도 티르키예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 역배니까 티르키예 풀쪽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어차피 헝가리가 물론 이제 2점만 메이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버사이드 볼게요. 세르비아 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오늘 아쉬운 점은 그거죠. 주포 팀 내 득점 1위인 이제 바움가르트너가 빠지죠. 대신에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뭐 자비처는 빠져 있고 프라스도 빠져 있고 하긴 한데 라이머가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미드 쪽에 보강이 된다. 그런 부분 나왔다. 주포가 빠졌다. 근데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스트리아가 랑리치에서 계속 잘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 특출난 스트라이커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도 뭐 바움가르트나 빠지면 뚝배기, 아르나우토비치, 슈미트, 그레고리시, 뭐 위머 이런 애들인데 조금 영양가가 없긴 하죠. 1차전 자체는 비겼죠. 비겼는데 오스트리아가 뭐 홈인 이점도 있었고 이 세르비아 상대로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좋았죠. 밀었습니다. 세르비아는 뭐 거의 뭐 공격을 제대로 좀 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슈팅만 쳐날리고 근데 오늘은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역배다. 경기력도 1차전에 괜찮았던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바움가르트나가 빠지긴 하나 역배니까 프렌 뭐 지지만 않으면 프렌은 먹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오스트리아 풀쪽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경기력 추세가 좀 더 나았다. 그리고 세르비아 자체는 원래 공격적인 요소를 이제 좀 선호하는 팀인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좀 믿음이 안 가네요. 오스트리아 풀쪽 보고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대 그리스인데 그리스 쪽에 오늘 시오피스 주전 미드가 추가적으로 빠지네요. 스코틀랜드 딱히 없고 1차전 뭐 경기 양상도 그리스가 홈이고 스코틀랜드가 약간 내려앉으면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그리스가 주도했죠. 그리고 요새 좀 그리스가 홈에서의 뭐 경기력도 좋고 네이션스 때 보여줬던 뭐 경기력도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집을 나온다.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뭐 선수 구성 멤버상으로 봐도 그리스한테 전혀 딸릴 부분은 없고 그럼 또 스코틀랜드 쪽으로 봐야 되나. 근데 그리스의 이제 기세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아리까리한 경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가 또 스코틀랜드가 이제 역배를 줄 일이 없겠죠. 정배를 받아서 그냥 그리스 풀쪽 보고 뭐 아싸리 그냥 언더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 경기는. 오늘은 경기 양상이 그래도 최소 반반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리드를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굳이 뭐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다섯 번째 아이슬란드 대 코소보인데 이 경기는 이제 스페인 중립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홈발은 없을 거라 뭐 보고 근데 확실히 코소보란 팀 자체가 멤버 자체가 이제 그래도 각 클럽에서 기본 주전 아니면은 뭐 그래도 반주전급 친구들이 좀 많죠. 근데 오늘은 아쉬운 점이 지난 경기 나왔던 주전 미드 베리샤 경고노저로 빠지고 미드에 이제 루드하니도 빠지고 키퍼 주전 키퍼도 빠지고 좀 결정적인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리드를 해왔다는 거 또 지근의 홈도 아니라는 부분 아이슬란드도 감독 바뀌었는데 효과가 그닥 뭐 미비한 것 같아요. 약간 또 실리 있는 축구를 한다면은 코소보가 또 운영적인 면에서도 잘 풀어가지 않을까. 1차전은 뭐 홈이긴 했으나 당연히 경기력도 더 좋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소보 쪽에 기대치가 있다. 코소보 풀쪽 보시고 그다음에 굳이 보면 오버 보고 슬로베니아 대 바키아인데 오늘 이제 슬로베니아 쪽에 주포 공격수인 얀물르 머시기 요 인간이 이제 햄스트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네. 재현 경기 나왔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포라르도 여전히 이제 미정이죠. 뭐 안 나온다면 이제 공격 라인의 미들 인간은 뭐 그 라이프치의 셰스코밖에 없죠. 그 인간 제외하면 뭐 나머지 또 있긴 한데 좀 약간 레인벨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슬로바키아는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있죠. 한츠코도 뭐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근데 쓸 수 있는 가용 자원 그래도 네임밸류 값 있는
뭐 슈크림이라든지 기온베르라든지 뭐 플러스 알파 뭐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인 자원의 거슬리긴 하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오늘 뭐 수슬로프라든지 팀 내 득점 1위 요인간도 미정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공격 라인이 좀 거슬려.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한정적인 맞춰줄 수 있고, 여기도 공격 라인 그지야.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거 1차전 할 때도 두 팀 다 지금 공격 라인이 좀 문제라고. 그러니까 빵골로 하잖아요. 빵골 둘이 합쳐서. 오늘도 마찬가지. 예. 언더 볼게요. 언더. 그리고 승패 라인은 뭐 애매하니까 그냥 뭐 프렌존을 찍자. 슬바 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대 우크. 벨기에 대 우크. 일단은 벨기에가 1차전에서는 수비 라인이 완전치가 않았죠. 뭐 티에테도 빠지고 카스타니오도 빠지고. 근데 티에테는 여전히 결장인데 그래도 카스타니오는 복귀하고.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중원에 이제 틸레망스가 또 다시 경고 누적으로 빠지네요. 그리고 우크는 코너플라 수비 하나 빠지고. 벨기에가 근데 지난 경기 선제골 넣었었나? 아무튼 리드 가져갔는데 그거 못 지키고 해갖고 또 들어맞고 졌단 말이죠. 확실히 벨기에가 이제 황금 세대가 지나고 이제 노세화 되는 세대죠. 앞선 라인들은 그래도 뭐 네임밸류 값 좋은 친구들 있긴 하나 뭐 중원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수비에서 특히 노답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뭐 우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되긴 한데, 그래도 뭐 썩어도 전치 홈이니까 뭔가 기대치가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배당적인 메리트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 찍을 거면 그냥 뭐 햄무나 뭐 그런 느낌으로 찍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래도 홈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냥 뭐 벨기에 승 정도만 볼게. 그리고 오버 보고 그냥 뭐 핸디값으로 찍으세요. 햄무 찍든 이엠무 찍든 뭐.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 불가리아인데 오늘 이제 불가리아의 타격이 좀 크죠. 주전 수비수 라인 3명이 다 싹 다 부상으로 오늘 빠집니다. 지난 경기에 3명 그대로 나왔던 친구들이 다 빠져요. 그래서 아마 해외 배당도 이거 아일랜드가 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갔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벤치 친구들은 있죠. 얘네 없어도 수비 라인 그 스쿼드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있거든요. 5명 있는데 주전을 먹는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 거의 거슬리죠. 근데 또 변수는 그거죠. 아일랜드란 팀 자체가 공격력에 있어서 기대치 값이 있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퍼거슨, 벤치, 알크마르의 주전, 패럿, 그다음에 아자즈 요인간 그 챔피언십 어디 팀이고 근데 거기 뛰는 친구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난 경기도 결국에는 아일랜드가 2골을 초반에 골 넣으면서 뚝배기로 골 넣으면서 뭐 리드 잡았다. 오늘 또 홈 경기다. 그래서 수비력이 약해졌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아일랜드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네덜란드인데, 스페인은 뭐 쿠바르시 주전 뭐 수비수라고 해야 되나, 젊은 친구 이제 성장세를 많이 가한 친구가 지난 경기 이제 부상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서브로 나오는 이제 아요세 페레스도 오늘 빠지고 결국 경고 누적. 네덜란드는 뭐 지난 경기 퇴장당했다 하토 못 나오고 당연히. 그리고 그 외에 뭐 딤프리스, 팀버, 흐라벤, 뭐 쇼커우텐 이런 애들 빠지네요. 사실상 뭐 하토 정도 둘 다 그냥 수비 하나씩 오늘 빠지고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요세는 뭐 벤치로 맨날 나오니까. 그리고 경기력 자체는 뭐 비등했죠. 스페인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했고, 막판에 근데 극장골이 터지면서 뭐 무승부가 떴고, 퇴장이 아니었다면은 뭐 네덜란드가 이길 가능성도 있었긴 했죠. 근데 이제는 홈과 원정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세대 교체를 그래도 잘했던 스페인이기도 하고, 그래도 스페인 쪽이 오늘은 좀 더 낫지 않나. 스페인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언더 볼게요. 그래도 일단 몸도 풀고 세대 교체의 힘,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 기대치는 스페인 쪽이 좀 더 있지 않나. 프랑스 대 크로아티아. 진짜 말했지만은 프랑스가 집 나가면은 항상 희한한 경기력을 해요. 물론 이 크로아티아랑 경기에서 뭐 밀리는 사이드의 경기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크로아티아가 그 PK까지 넣었으면 3대0 진짜 끔찍할 뻔했죠. 그나마 2대0으로 이제 메이드하고 왔다는 거. 오늘 홈 경기다. 여전히 뭐 티랑은 빠져 있고, 티랑 없어도 근데 뭐 공격 라인은 많으니까 라비오가 이제 오늘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코나테는 그대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홈에서 이제 반전을 일꿀 것이냐 못할 것이냐. 크로아티아도 이 단판전 경기에 강하거든요. 월드컵만 봐도 짠물 수비로 해가지고. 프랑스는 뚫어야 된다, 마음이 바쁘다,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프랑스가 쳐맞고 뒤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고 원정에서의 뭐 경기 운영 자체도 우위를 가져갔고 그래도 이기진 않을까. 근데 뭐 2골 넣을지 3골 넣을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2번 연속 똑같이 지면서 따위 당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 확실히 세대 교체도 되고 여기는 아직도 늙은이들이 많고 그래도 오늘은 프랑스가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크로아티아가 이런 이제 뭔가 단판성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경기에서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발이라고 해도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덴마크 하기 전에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자유경기 포르투갈 뭐 딱히 없죠. 기존에 누노 타바레스 빠져있고 덴마크가 메올레 추가적으로 빠지고 기존에 뭐 호이비에르 뭐 담스고르 이런 애들 빠지는 필요 없고 1차전 확실히 덴마크가 홈에선 진짜 잘하긴 하네요. 포르투갈 상대로도 뭐 포르투갈이 내려앉는 전술을 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유율도 뭐 반반 싸움 거의 정도 가져갔고 뭐 슈팅도 당연히 많이 가져갔죠. 무시는 못하네요. 포르투갈이 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또 홈이고 덴마크가 또 홈 경기력은 또 상당하다고 제가 1차전 때도 말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긴 했으나 좀 믿음이 좀 덜 가는 부분. 근데 원정 경기는 확실히 너무 차이가 나요. 덴마크라는 팀 자체가 기록지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물론 비비기만 해도 되긴 하나 그래도 포르투갈이 홈에서의 경기이고 덴마크 상대로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들긴 해요. 확실히 덴마크가 조직력은 좋은데 포르투갈이 이제 몸도 풀었고 이미 한번 이제 국대 친구들이랑 손발을 좀 맞출 시간이 없었잖아요. 한번 또 하기도 했고 이제는 1차전과 다른 경기 영상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포르투갈 승 보고 그다음에 굳이 보면 오버 보고 독일 대 이탈리아. 오늘 이제 독일 부카르드가 빠지네요. 그 마인츠 우리 재성이랑 같이 뛰는 이제 팀 내 득점 1위 지난 경기도 나왔죠. 근데 없어도 뭐 이기긴 했어요. 여전히 이탈리아는 이제 레텍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수비 쪽에 칼라피오리 정도 미죠. 제가 말했죠. 독일이 지금 스쿼드가 완전치 않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소집한 거 봐도 1.5군 7군급이다. 근데 이탈리아는 더 그래요. 얘네는 세대 교체를 했지만은 옛날 뭐 진짜 뭐 강했던 이탈리아 스쿼드도 아니고 솔직히 앞선도 뭐 키네다가 라스파도리 폴리타노 뭐 다 빠졌고 뭐 중원 라인들이 그래도 로벨라 바렐라 토날리 괜찮긴 한데 수비 라인도 뭐 괜찮고 근데 그래도 세대 교체가 가장 잘 된 이제 독일과 스페인 1.5군 1.7군이라도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 심지어 이기고 왔죠. 그리고 오늘 홈 경기다. 뭐 어쩌겠어요. 지난 경기도 봤듯이 뭐 물론 이제 독일이 뭐 진짜 막 개 잡아먹을 듯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긴 하지만은 많이 좀 스쿼드가 빈약해진 이탈리아. 근데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상자들 때문에 1.5에서 7군인데도 불구하고 뭐 독일 승 봐야죠 뭐. 그리고 오버 보고 변수는 그거죠. 독일이 뭐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경기력이 뭐 아주 압도적이진 않았으니까 이 1군 데리고 왔었으면은 뭐 독일이 발랐겠죠 뭐. 그다음에 파나마 대 멕시코. 여기 이제 희한하게 난 캐나다랑 미국이 1위 싸움 갈 줄 알았더만 둘 다 떨어지고 멕시코랑 멕시코는 그렇다 치지만은 파나마가 1위 싸움에 올라갈 줄 몰랐네. 확실히 멕시코 친구들 그 쌍히메네스가 무섭긴 하네요. 플럼산이랑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AC 밀란 고인간 둘이 이제 뛰니까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캐나다 상대로도 뭐 무난하게 잘 잡아줬고 히메네스가 2골 다 넣었죠. 확실히 주포의 이 컬렉션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 중원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파나마가 물론 미국 상대로 잘 버티고 막판에 극적으로 골 넣으면서 이긴 건 맞긴 한데 여전히 오늘도 수비만 하루 종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기대치 값은 멕시코 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멕시코 승 보고 그 다음에 이 단판 경기 어차피 이런 경기들은 결승전 항상 말하지만은 언더가 질리긴 해요. 언더 질리. 이 경기는 언더 볼게요. 파나마는 오늘 또 하루 종일 수비할 거고 한번 역습 노릴 거고 멕시코는 계속 뚫으라 할 거고 언더. 일단 미국 대 캐나다 약간 이게 1위 싸움이었으면 의중을 들었을 건데 미국 애들은 약간 아직도 축구의 진심은 아니죠. 야구, 농구에 좀 더 진심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이제
그 원래 주축 라인들 빼고 벌레들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거슬리긴 하나. 자국에서 하는데 그래도 뭐 3위 솔직히 1위랑 3위 의미가 없거든요. 1위는 의미가 있는데 3위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힘을 빼고 할까 그게 좀 거슬려요. 그래서 미국을 좀 찍긴 애매하고 그냥 뭐 둘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고받고 그냥 오버나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오버 볼게요. 오버. 승패는 그냥 뭐 패스하고.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